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마지막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북부지소 설립 그때 계획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투트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북부 분소 얘기가 나와서 원래 북부 분소는 그 북부 청소년 시설이 들어올 때 이제 그 안에 들어가기로 했던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가지고 이제 필요하면 일단 분소라도 먼저 열고 나중에 이제 통합을 하자 얘기가 있고요. 요즘 또 되고 있는 얘기는 그 분소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일단은 좀 인력을 더 빨리 충원을 해서 일단은 좀 그거부터 줄여놓고 나서 실제 그렇게 하는 것도 낫지 않느냐. 이제 처음에 서부 분소만 해도 그 북부에 비해서 서부 쪽은 그 1, 20분 더 걸리는 게 굉장히 큰 차이였는데 북부 쪽은 이제 그 차만 그렇게 막히지 않으면 남부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출장 와서 상담할 때도 쓸 수 있는 시설들이 좀 상당히 있어가지고 현재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YMCA하고 최종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북부분소 위치도 몇 군데 보러 다니기도 했었고요. 국제대의 빈 공간, 그다음에 이제 저희 기존에 있는 시설의 빈대 다 검토는 했었고요. 근데 최종적으로 지금 분소로 갈 거냐, 인원을 좀 보강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효율성을 좀 따져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북부에서 그 상담을 받는 그 학생 청소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사용 빈도가 이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기본 평균적으로 그런 거를 잘 감안하셔가지고 인원 충원이든 북부지소 이제 여기서 진짜 학생들이 다 공부 때문에도 바쁘고 여러 가지 바쁜데 여기서 1시간 이상씩 그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담소 그 센터에서 나와서 여기서 현지 나와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다 그랬죠. 예, 북부 분소나 기존의 서부 분소도요. 그 대부분의 상담은 상담사들이 나와서 했습니다. 이제 아주 특이한 경우, 이제 집단 상담이라든가 특이한 경우를 빼고는 다 이제 나와서 이쪽의 시설을 이용을 했었는데 서부 쪽 같은 경우는 이용할 만한 시설이 좀 시간 맞추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북부 쪽만 해도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여유가 있고요. 대부분의 상담은 학생들이 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할 때야 내려오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저희가 올라와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348페이지 그 특별조정교부금 저희 예산 때 공공청사 화장실 내 안심 비상구의 설치 90개소 이 설치 다 됐습니까? 아직 지금 이제 다 그 대상지 선정해가지고 관계기관과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바로 설치할 겁니다. 지금 그때 그 제품 선정은 어떻게 제품 선정은 이제 조달 우수 제품으로. 우수 제품으로 예. 하고 그 위치도 좀 더 확대하고 위치는 이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야외 화장실 위주로 네. 하고 청사는 이제 본청만 하는 거로 했고요. 네. 뭐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체육시설 이런 쪽에 설치하는 거로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청사 고덕 이전하게 되면 현 청사 지금 활용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 현 청사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네. 일단은 그 조직 자체가 이제 본청이 어떤 시설이 어떤 과가 들어가고 국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지만이 이제 나오는 거라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도 미리 어느 정도 계획 안은 일단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조직이 먼저 정해져야지만이 청사 활용을 하는 거니까요. 지금 청사 이전 때문에 요즘 이제 굉장히 시끄럽고 조례 저번에 발의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런 이제 지금 내년 착공 계획이고 27년인가 28년인가 지금 준공 계획을 발표를 하셨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미리 좀 계획이라든가 디테일한 계획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활용 계획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공유재산 매각해가지고 지금 그 기금에 200억씩인가요? 내년부터 지금 그렇게 계획 잡혀 있습니다. 저기 비용 추계는 녹색 건축 사업과에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가능합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저희가 추계 자료도 냈지만 뭐 평균 5년치 했을 때는 한 100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뭐 매년 얼마씩 된다 이렇게 딱 예측하기가 좀 되게 그 변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확답하여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 좀 계획을 좀 세밀하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민들이 계속 우려하고 뭐 계속 민원 넣고 하는데 그런 걸 해소시킬 수 있도록 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외부에 청사 나가 있는 게 지금 지금 스마트호시가 나가 있고 그다음에 저 상하도 사업소, 네, 푸른도시 푸른도시 사업소 이렇게 세 가지 나가 있네. 그- 외부로 나가 있는. 그렇죠. 예. 이거 좀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그러니까 외부 청사들이 이제 나중에 그 이전하게 되면 글로 다 들어갈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 사업소라든지 청사가 먼저 다 그렇죠. 들어가서 활용은 다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만약에 이대로 가면 고덕 청사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뭐 사업소는 고덕청사로는 안 들어가고 아, 사업소는 고속정사. 아, 사업소는 네네. 아니 그게 제 지역구를 해서 전에도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청사를 어떻게 할까 했더니 시장님은 제2청사로 쓴다고 그러는데 자 제2청사로 썼을 때 아니 어느 정도 재어진 뭐 아무 말씀 없으신 거예요? 국장님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2청사로 활용할 계획이 있고요. 이제 아까 이제 회계과장 말 답변 드렸듯이 아직 본청의 조직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일단 그러면 좀- 요번 조직 개편할 때도 그 네. 미리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선은 저기 제2청사로 쓰는 계획은 이제 사업소가 우선은 지금 현 청사로 입주하게 될 들어온다. 예정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알고 있는다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에 지금 문제가 뭐야? 원도심이 구도심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심각해요. 근데 이 청사가 또 옮겨짐에 있어서 현재 청사를 잘 정비하지 않으면 지금 그쪽이 살기 좋다. 그래서 교육도시라 해서 지금 정주 인근이 많은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면 이거 문제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지 막연하게 가면 제2청사로 쓸 거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나중에는 뭐 구청이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셔서 확실한 소견을 말씀을 하셔야지 뭐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특별히 시장님하고 말씀하셔서 대책을 세우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이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일이 또 아니고 아, 그렇죠. 조직 구성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활용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럼 조직이 이번에 어차피 용역하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이 현 시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확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도심화된 그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또 술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쪽 남부권에 대한 부분도 잘 정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당장 하려는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선을 긋고 준비할 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추가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현 구 시청사 부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짚어봅니까? 아니면 우리 내부에서 TF를 꾸려서 정리할 계획입니까?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게 되면은 그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 앞에 보면 보건소가 있고 남부문예관이 있고 예전에 구의회로 쓰였고 차량 등록 사업소로 썼던 별관도 있고 이 전체 부지에 대한 용역이 한 번에 다 같이 들어가서 만약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남부문예관 같은 경우가 문예관 재건축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도 이 안에 다 담아야 된다. 보건소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거기 널려 있는 이 행정 시설들이 만약에 건축물 약 10층 이상 되는 거 하나 들어오면 다 들어갈 수는 있어요, 사실. 그리고 저희 지금 본청도
만약에 위로 해서 지으면 거의 한 부지 반 정도면은 다 들어가고도 남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김혜영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구도심 슬럼화의 원인이 되지 않게 여기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고민인 거죠. 딜레마 뭐냐면 주변에 정주 여건을 좋게 하려면 여기를 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다 무너뜨리고 공원화를 하면 굉장히 주변에서 쾌적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상권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정말 뭐 예를 들면 뭐 민간에 매각을 해서 아파트를 다 지워버려. 그런 어떤 시설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앞에 상권은 살 수 있겠으나 정주 여건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의 중심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거냐라는 고민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기존의 구청사가 현 시청사가 만약에 새로 용역이 돼서 할 때에는 이 전체 부지에 대한 설계가 전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계획이. 그냥 있는 거 어떻게 활용할 거냐? 뭐 이 수준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뭐 유치할 뭐가 있다면 가져오고, 그래서 구도심에 대한 이 어떤 뭐 좀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막아야 된다. 그래서 더 좋은, 기존의 시청보다 낫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 과업 지시 자체가 단순한 용역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이 앞에 보건소가 뭐 새로 지어질 수도 있고 이전할 수도 있고 남부문예관이 어떤 문화의 어떤 센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을 좀 고민을 해주시는 용역이 발주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용역에 담아주시겠습니까? 네, 의원님들 말씀해주신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잘 검토해서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퇴직 얼마나 남으셨죠? 과장님들 다 들으셨죠? 과장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최정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5페이지 그 사유지 일반 재산 매각 현황 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23년도에 금액 63억인 거죠? 사유지 매각한 게 아니 이제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시유지. 예. 시유지. 일반 재산. 예. 예, 2023년도에 63억 8,800만 원. 여기서 수의계약은 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해당되는 건가요? 수의계약. 그리고 이제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이제 줄 수 있는 게 있고 지명경쟁, 뭐 일반 입찰 나눠지는데 대개는 이제 수의계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이제 저희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 이건 짜투리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개는 그 접한 분들이 되게 수의계약 대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때는 뭐 그 감정해가지고 시세로 이렇게 평가해서 하는 건가요? 네, 이제 감정평가 두 군데 해서 두 군데 평균 해서? 가격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실보상은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손실보상이라는 거는 이제 도로에 들어갔거나 편입됐거나 아니면은 뭐 개발 지역에 편입돼서 이제 그 토지가 들어가서 받게 되는 토지 대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해 올해 23년도에 63억 정도 이렇게 평균 정도 이 정도로 지금 매각이 되나요? 이제 2023년부터 거슬러 5년까지 했을 때는 뭐 가장 많이 했을 때는 한 200억 정도 또 있었고. 돼 있었고 그 평균으로 했을 때 한 100억 정도 됩니다. 평균 100억.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그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은 작년도 3월에 498페이지요. 사용 전 검사 측정기 1,748만 원. 그 다음에 또 11월 달에도 437만 원. 그 다음에 또 올해도 또 광케이블 측정기 해가지고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이거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 장비는 저희가 그 건축물이
이게 건축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정보통신 사용자 검사라고 있거든요. 예, 예. 그 검사하는 장비인데 그 장비를 이렇게 교체 이렇게 구입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또 신규로 또 구입하는 게 있고. 근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구입하나? 해마다? 아니 해마다 그렇게 구입은 안 합니다. 근데 23년도에 3월에 구입했고 또 올해 2월에도 또 구입했어. 똑같이. 금액도 똑같네. 10월 달에도 뭐 아 올해 구입한 거는 전에는 이 검사를 할 때 광 케이블은 이게 측정을 안 했었어요. 예. 근데 올해 이제 새로 광 케이블까지 측정을 하라고 해갖고 광 케이블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새로 예, 구입을 한 겁니다. 측정도 되는 장비를 예. 그전에는 안 되는 거였고 예, 근데 금액은 똑같네요. 예 금액은 뭐 똑같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484페이지에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 시스템이라고 도입을 하셨습니다. 484페이지. 예,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 시스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온라인에서 그런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4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도입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행정망하고 홈페이지망 여기만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유지보수를 할 때 네. 어떤 그 장애가 나면은 그 유지보수 업체에서 직접 이제 방문을 해서 네. 유지보수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속하게 조치가 안 돼 갖고 요 온라인 그 유지보수 통제 시스템을 구입을 해서 네. 여기 방문 안 하고서도 그 먼 거리에서 직접 접속을 해 갖고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유지보수 업체에서 도움이 되겠네요. 안 와도 되니까 여기까지. 그렇죠. 업체도 도움이 되고 저희도 이제 신속하게 할 수 신속하게 할수 있어서 있으니까. 예, 서로가 좋은 거죠. 좋은 시스템 같은데 이걸 하게 되면 유지보수 비용 좀 내려갑니까? 아 그거는 아직 고려를 못했습니다. 고려 못 해보셨어요? 예, 그것도 고려해 보시. 다음 내년부터는 고려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업체에서도 여기까지 안 와도 되니까 그런 그렇죠. 비용이 많이 절감될 거 아닙니까? 유지보수 네. 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같아가지고 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원행정과 611페이지 민원 처리 지연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611. 네, 13페이지네. 민원 지연 처리 현황 해가지고 517건 정도 되더라고요. 2023년도에 민원 처리가 이제 보니까 처리 기한이 이제 업무별로 틀린가 봅니다. 이게 대체로 7일입니다. 대체로 7일인데 어떤 데 즉시하는 것도 있고 뭐 2주 하는 것도 있고. 근데 뭐 연기하고 예, 보통 다 일반적으로 7일이요. 예. 근데 보면 처리 기한 착오에 따른 단순 처리도 있지만 이 처리 지연되는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 민원이 네. 한 달에 한 12,000건 정도가 접수가 12,000 됩니다. 인터넷으로요. 예. 거기에 비해서 이게 좀 많아 보이지만 네. 그 퍼센트로 따지면은 뭐 한 0.5% 정도 되고 전체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7일에 임박하면 2일 전에 공문을 보내서 빨리 그 기간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부서에다요. 네. 예. 그럼에도 또 그 처리 기간을 못 지키면 또 직접 전화를 하거나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것도 표시해 주세요. 처리 접수가 12,000건에 지연 517. 그러면 0.5% 이렇게 되지만 이 517건이 처리 예, 그렇게 전에 굉장히 단순하게, 예. 많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한 달에 한 12,000건 정도. 한 달에 12,000건. 예. 네, 알겠습니다. 종합관제사업소 우리 그 노후 장비 교체 그 CCTV 교체하는 네. 게 13억 2천 예산이 네, 예정돼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이 노후 장비는 그 내구 연한이 뭐 연한이요. 예. 7년이 지난 그런 7년 이제 지난 카메라라든가 예, 예. 그런 것들 교체 작업하고 있습니다. 7년 이란 거는 뭐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특히 이제 7년 이하 전부 다는 이제 못 하고요. 그 중에서도 더 이제 오래된 이제 뭐 이제 카메라 뭐 화소수가 낮다던가 아니면 전광판이 좀 너무 오래된 거라서 좀 시인성 같은 게 좀 떨어진다던가 그런 것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게 120개소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파악된 게. 네, 그 해마다 이 정도씩 계속 예, 해야 해마다 되는 계속 거죠. 이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우리 그 방치 차량 예, 팀 생겼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생겼습니다. 예, 지금 잘 예, 잘 지금 하고서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일반 그 주차장이나 이런 데 방치되는 차량들은 다 예, 조치가 다 저희 끝났고. 쪽으로 네, 신고 들어온 거 다 저희가 예 조사 나가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 관제사업소가 참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단속을 하면 또 그 반대 민원도 있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저 상가 주변에서도 이 잠깐 이렇게 일 보는데 카메라 찍고 네. 또 뭐 이렇게 세워놓고 가면 뭐야 뭐죠? 차량으로 그렇죠. 예, 이동하면서 그렇죠. 그것도 네, 있고 이제 있고. 안전 신문고에서 시민이 직접 네, 또 직접 올리는 찍어서 경우도 올라오는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저희도 그렇고 저희도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불합리할 경우가 많아요. 이게 잠깐 뭐 급해가지고 잠깐 됐는데 카메라 찍혀가지고 딱지 네. 날라오고 그러면 진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어디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은 장소에서 몇십 장씩 찍히고 이런 경우도 많이 근데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찍는 거는 하루에 한 건만 그 그러니까 한 달 차량에 이렇게 한 달을 따져보면 몇십 장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 네. 이제 하루 계속 이제 해보면 하루에 한 번씩 예, 하루 한 번씩 찍히면 이제 뭐 보통 평일날 뭐 5일 계속 찍혔다 그러면은 이제 한 달이면 한 20장 뭐 그렇게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짜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잘 좀 지혜롭게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예, 민원인 측에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네. 또 교통 방해가 되면 안 예. 되겠지만 그런 걸 잘 적절하게 좀 현명하게 좀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류정아 의원입니다. 네, 오후가 되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 그 질의하셨던 내용들 건너뛰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입니다. 저희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번에 민원 신청 페이지에 시청 종합민원실 대기 현황이 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원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민분들이 대기 현황을 확인한 다음에 방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좀 잘 개선되었다 싶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버스, 전용차로 민원 서비스 같은 것들도 바로 통합 조회를 한다든지 납부할 수 있도록 개편이 된 것 같아서 편리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들리는 것 같아서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아직까지도 PC 버전 들어가 보면 모바일은 좀 편리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화면에 여러 가지 배너들이 좀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면적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화면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뭐 별 이렇게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일부 부분입니다. 보면 맨 처음에 우리 뭐 직관적인 홈페이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개선하겠다라고 해주셨는데 보면 사실은 넘어가자. 네.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 프레임들이 배너가 굳이 옆으로 나열되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웹페이지잖아요. 웹페이지의 이 틀. 저희 예산이 얼마죠? 홈페이지 관리 예산이 1년? 1년에 3억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정말 기본적인 홈페이지의 양식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무료 홈페이지 기본의 소스 양식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 편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일반 사설 홈페이지 업체에다가 맡겼을 때 기본적인 틀, 옆에 기본적인 이 메뉴가 있고 옆에 배너가 있고 이런 형식의, 우리 예산 대비 사실 이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고요. 조금 더 이것이 직관적으로 편리하게 되어 있는 구성인지, 다른 지자체 홈페이지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더 편리한 구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사실 많은데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번 더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는 이미 교육환경 개선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원님들께도 이제 수도 없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교육지청이 평택시의회나 시청과의 소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협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협치 구현에 대해서 민간 협치 모델, 내가 시장이라면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협치 회의 및 협치 추진단 운영의 목적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협치 회의가 운영되는 근본적인 목적은 말 그대로 민하고 관하고 여러 가지 협력함으로 인해서 좀 더 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그분들이 민주적인 의사 절차에 의해서 자기들의 여러 가지 편익이나 권리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관하고 소통하는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관에서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치가 진행이 되어 왔지만, 좀 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의견들을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와 부합하도록 정책에 녹여나기 위해서는 이런 기구를 통해서 좀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목적을 갖고 출범을 한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민과 관의 협력 모델, 그리고 제한제도 발굴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제가 기획예산과의 시민 제한제도의 성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제한 공모전 32건 포함해서 372건 중에 채택 건수는 5건, 나머지 367건이 단순 건의나 기존 제한과 유사하다, 기시행 중이다라는 사유로 불채택되었습니다. 시민 참여 및 소통과 민간 협치의 모델 개발로 내가 시장이라면이라는 정책 제안 발굴 워크샵, 그리고 발표 대회를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해당 사업의 그동안의 결과물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그동안 민간협치 모델로서 내가 시장이라면이 20년부터 시행이 돼서 그동안 한 10여, 한 15, 한 20여 건 정도가 의제로 선정이 돼서 시상도 되고 했지만은, 그 실행 여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미반영되는 것도 있고, 현재 그게 채택이 돼서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현재 추진 검토 중인 것도 있습니다. 시민협치대회의 그 진행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채택되었던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완료되었는지도 다 기억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최근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지난 대회에서 채택된 것들. 지금 이 제한제도 실적 현황에도 이제 부합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이관받은 사업들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제한 사업에 대해 방향성을 공감하고 목적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가 시장이라면이라는 이 대회 자체가 제한제도 발굴의 우수 사례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관심을 보이는 대회인 만큼 그만큼 워크숍도 진행을 했었고 충분히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에코놀이터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제안했던 시민들의 목적은 넘치는 아이들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분쟁이 되고 하는 것들을 밖에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목적으로 제안을 했고 그런 내용을 밖에서 활용을 하자. 그리고 이것을 놀이터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정책으로 만들고 사업으로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업 부서로 연결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자치행정협치과에서는 대회를 주관만 하고 개최를 하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협치 추진단이 있고 4개 협치회의 실무회가 있어요. 실무위원회가. 그걸 통해서 매년 제한된 이런 내용도 에코 플레이 이제 그것도 이제 푸른 도시 사업소에서 네.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 예전에 초기에 내가 시장이라면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그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요새 최근에 들어와서는 실행력을 좀 확보한 상태에서 가야 이 민간 협치 협력 모델이 내가 시장이라면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실행 확보가 될 수 있는 부서의 의견도 정확히 듣고 현장 상황도 명확히 보고 그래서 현실 가능성, 현실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그래서 상임위에 이 내용들 대회에서 이런 결과가 있었고 이런 부서에 연결됐다 말씀 보고해 주셨나요? 그 회기 때 이런 그 의제가 나오면 제가 답변을 했는데 한 번도 없으셨죠? 요 특별한 주제 가지고 뭐 따로 이렇게 그 회기 때 공식적으로 요것만 가지고 의견 간담회나 이럴 때뭐 말씀드린 적은 없고 각종 회기 때 이런 게 자주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설명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푸른 도시 사업소로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전혀 언급하시지 않으셨는데.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를 결산했을 때 이제 이 내가 시장이라면에 관한 그 내용이 그 언급이 돼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렸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주제가 어떻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네. 예,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전반적인 진행 상황 큰 틀에서만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큰 틀의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가 시장이라면이라는 요 사업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제안했던 이 정책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해당 사업으로 연결이 되었고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까지도 연결이 되어서 저희 상임위의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협치, 이 정책 사업의 목적에 맞는 것이고 적극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는 대회를 주최하기 위한 상임위가 아니라 정책을 제안하고 발굴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하고 마무리까지 지어주는 것. 이 협치라는 요 실무회의, 협치회의가 만들어진 추진단을 구성하게 된 이유까지도 만들어져서 요 포괄적인 사업을 주관하는 상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협치 대회만 개최했습니다. 까지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면 최준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고 저희가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어린이 주민 참여형 놀이터 그것은 목적에 맞게 발의가 되었고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공동 발의 서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해당 집행하는 사업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왜 제한이 되었고 정책을 하는지를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실무 회의에 제가 딱 한 번 참여를 했는데 저희 일정하고 맞지 않아서 참여를 했는데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었고 방향이 다르게 가고 있었어요. 제 느낌에는 그랬어요. 저는 그 대회 내용을 알고 있었고 다른 주민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공원가의 목적 혹은 그냥 환경을 생각하는 놀이터로만 방향을 잡았을 때와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한 그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했을 때 그 방향성하고는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하겠다라고 했고 시민 참여라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그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왜곡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한제도 발굴의 우수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방치되거나 부서를 이관했으니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길 바라고 해당 부서에 넘어갔더라도 그 정책이 목적에 맞게 달성되었는지 우리 상임위 부서에 끝까지 관리 점검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민간 협치의 완성이고 시민과의 소통이고 적극 행정이라는 것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대회에서부터는 그것을 제안한 시민들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최대한 전달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김혜영 의원님께서 오전에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 주말과 공휴일에는 왜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과는 좀 다르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면 지금 화면이 글씨가 매우 작은데 이해하시기 편하시라고 제가 전시 자료를 좀 모아봤습니다. 너무 작죠? 네, 이것은 인근 지자체의 자매결연 도시입니다. 상대 도시는 비교해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인입니다. 용인인데 경북 영천시 전남 완도군, 경남 사천시, 경남 고성군, 전남 한평군, 강원도 속초시, 그리고 충북 단양군, 진도해서 전반적으로 숙박시설과 관광지에 대한 할인에 대한 혜택이 나와 있습니다. 어른 얼마 할인, 관광지 할인 잘 안 보이시죠? 여기에도 이제 평일이나 성수기에 대한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상한이 있는데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이제 좀 많아서 글씨가 좀 작고요. 자, 인근 지역 오산시입니다. 오산 같은 경우에는 순천시, 진도군, 영동군, 속초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진도 같은 경우는 100% 무료, 해양생태관, 진도타워, 울림산방, 순천만 국가정원, 습지, 나간읍성, 드라마 촬영장 이런 식으로 50% 잘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것은 롯데 L월드라고 해야 되나요? 네. 놀이공원입니다. 인기 많은 놀이공원인데 이곳은 밑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송파구민 또는 송파구 자매도시일 경우 송파구 자매도시는 경북 영동, 충북 단양, 충남 공주, 경기 여주, 경북 안동, 전남 광양, 전북 곡창, 강원 양양, 경남 하동, 경기 화성, 전남 순천, 강원 평창이 있습니다. 네, 저기 시민들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전국 커뮤니티, 맘카페 이런 곳들한테도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풍이 많이 가는 도시 그 공원이기도 하고요. 이건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가평군과 자매결을 맺은 도시 강남구, 성북구, 과천시, 해운대구, 은평구, 성남시. 이곳은 그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 전체 30% 할인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자매결연 도시를 확장하시느라고 고생도 하시고 협상하시느라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저희가 행정기관끼리의 교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 내 기업, 상업, 경제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적극적인 관광자원이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오셨고 지난 행감 기간에도 계속 부탁을 드렸습니다. 노력을 정말 절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자꾸 검토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평택시가 가진 관광 자원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6월부터 제천이 조례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셨고 이제 그 할인율을 하겠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서 주관하기도 하고 단체들 간의 교류긴 하지만 축구 대회라든지 테니스 대회 이런 종목 간의 시민들 체육 대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들도 많이 있고요.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것 할 때 합창 대회 같은 것들 혹은 합창단이 가서 노래를 해주기도 하고 서로 그런 다양한 단체들의 교류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티 투어가 있는데 우리도 시티 투어는 유료죠. 일정 부분 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예, 그렇죠. 그 유료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제가 그 실적까지 사실 받아보고 싶었지만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므로 그것까지는 좀 그런 다른 지자체 시민들에게 시티 투어를 무료로 해준다든지 그것도 하나의 교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유료화할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잖아요. 아직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사회적 경제나 로컬푸드 생산 제품들 그런 것들을 다른 지자체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서로의 매장에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유치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거 우리도 있으니까 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한테 선택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쌀 그쪽 매장에 갖다 놓을 수 있고 그쪽 쌀 우리한테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서로 알려줄 수 있고 알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우리 그 사이트도 있죠.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곳에도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청년 단체들이라든지 청년 그런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더 다양하게 연구해 주셔서 다음 우리 회기 때는 좀 더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행정감사 작년이죠. 작년 네. 행정감사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 제천하고 신안 쪽에 많이 가서 물론 이제 유선으로도 얘기를 했지만 방문해서 그런 부분에 집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덕분에 의원님 덕분에 또 많이 또 체근해서 그쪽하고 우리 쪽하고 이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폭도 많이 이해를 했고 제천에서 6월달 조례 개정이 되면 우리 시민들 할인료가 한 50% 정도 할인되는 부분들 또 우리 시가 또 제공해야 될 부분도 현재는 있긴 했는데 제한적이에요. 뭐 진천 시민 현지라든가 캠핑장 뭐 요 정도인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아까 좋은 얘기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포괄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행감 때는 더욱더 진전된 그런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부서 차원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